더 솔직한 이유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잖아요. 트렌디한 컬러, 트렌디한 펌 같은 경우는 20대 중후반에서 40대 중반 정도의 동료 선생님들이 훨씬 더 저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오래 남아서 일을 하려면은 시술 메뉴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신규 손님이 문의를 주셨는데 고객님이 원하시는 디자인은 제가 조금 맞춰드리기 힘들 것 같으니까 감각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흔쾌히 오케이 해주시고 부모님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주력해라 해요. 살아있는 걸 팔아야지 죽어있는 거 팔면 안 되잖아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서 미용실 운영하고 있는 윤길찬입니다. 제 이름은 잘 모르시고요. 뚱뚱한 뚱원장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너무 와보고 싶었던 이 동네에 사실 맛집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명소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성남 아뜰리엔에 왔는데요. 저희 TV 헤어 옛날 영상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어떤 영상이 조회수가 많냐 하면은 여전히 원장님의 교육 영상이고 댓글도 가장 많이 달립니다. 아, 그래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원장님께 선물 하나를 와. 네, 열어보셔도 되고 이건 이제 폼 트리트먼트예요. 흔드신 다음에 이렇게 폼 트리트먼트 형식으로 나와서 고객분들 머리에다가도 애프터 스타일링 하실 때도 좋고 또 집에서도 셀프로 쓰시기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스며드네 살짝. 이제 방금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네. 여기는 지금 성남 아뜰리엔이고 네. 원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미용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신 지는 혹시 얼마나 되셨죠? 지금 이 자리에서 20년째 하고 있어요. 와, 이 자리에서 20년째. 네. 근데 성남 아뜰리엔의 운영 방식이 남다릅니다.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일단 주 4일째. 네, 주 4일 영업하고 있어요. 월, 화, 수 쉬고 목, 금, 토, 일 4일 일하고 있어요. 조금 더 성남 아뜰리엔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면. 어쨌든 미용실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소형 매장 같은 경우는 늘 나가는 고정 지출만큼 이상의 고정 매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해져 있는 월급처럼 이 순환돼서 오는 그 단골 손님들 로테이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손님들을 비율을 세팅을 단골 손님들이 95% 정도가 되고요. 신규 손님들은 유입은 한 달에 10% 정도가 되시는데 5% 정도밖에 못 받아요. 시간이 안 나서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100% 예약제를 하는데 소형 매장에서 100% 예약제를 할 때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어요. 뭐냐면은 한계가 있어요. 매출에 매직 손님이나 탈색 손님이 잡히면은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예약 손님을 시간을 지켜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과감하게 이제 신규 손님에 한해서는 오래 시술이 걸리는 매직, 곱슬 교정, 매직 세팅, 탈색, 트렌디한 컬러. 탈색이나 트렌디한 컬러 같은 경우는 손님 머릿속에 어떤 색깔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작하는 시간은 일정할 수 있지만은 끝나는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배제하고 그래서 신규를 못 받더라도 하지만 기존에 수년간 오시던 손님들은 정해져 있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지키는 전략을 굉장히 고수하고 있어요. 더 솔직한 이유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잖아요. 트렌디한 컬러, 트렌디한 펌 같은 경우는 저보다는 20대 중후반에서 40대 중반 정도의 우리 동료 선생님들이 훨씬 더 저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오래 남아서 일을 하려면은 저는 무조건 시술 메뉴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신규 손님이 문의를 주셨는데 솔직하게 중년머리를 조금 여성분들은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고객님이 원하시는 디자인은 제가 조금 맞춰드리기 힘들 것 같으니까 감각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흔쾌히 오케이 해주시고 부모님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잘하는 게 살아있는 걸 팔아야지 죽어있는 거 팔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어느 면을 내가 포기하고 더 내가 잘하는 것만 남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인 거잖아요. 네네. 원장님은 그런 마음을 조금 다듬으시기까지의 과정이 좀 자연스러우셨나요? 힘들었죠. 제가 2010년도 때 거의 처음으로 주 5일 근무를 시작했었어요. 근데 되더라고요. 가장 제가 안 하는 시술들이 어떻게 보면 고가의 시술들이에요. 저는 그 손님들은 정말 가끔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과감히 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각자 모든 말들이 다 옳고 맞겠지만은 제 생각은 나이가 들수록 손님을 적게 받아서 고단가로 가는 전략보다는요. 적당한 중단가를 주면서 적당한 객수를 유지를 하는 게 그게 훨씬 건강한 매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10년 넘게 이제 수업을 다니면서 저처럼 소형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대형 살롱도 사실은 쪼개보면 소형 미용실이에요. 차이가 뭐냐면은 데이터가 없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소형 미용실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평균 객수는 얼만큼 유지를 해야 된다. 내 주력 시술 메뉴는 어떤 거를 가야 된다. 내 매출에서 이상적인 재료비는 몇 프로가 나와야 된다. 자, 월세 대비 나의 매출은 얼만큼이 나와야 된다. 월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한 달에 마지막에 들고 갈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 저는 굉장히 집중을 하고
하고 있어요. 단골 손님에 더 주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확실하게 시술 시간을 알 수 있는 손님들을 위주로 받아서 제가 항상 예약판을 저렇게 띄워놔요. 매장에다가. 네. 저분들은 제가 오랫동안 머리를 했기 때문에 연화가 몇 분, 커트가 몇 분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일을 하기가 좋아요. 제가 매일 그 SNS를 보면서 스레드라고 하죠. 손님들이 미용실에서 주는 불편을 되게 많이 서치를 해요. 손님이 늦으면 득달같이 전화하는데 왜 나는 미용실에 와가지고 10분, 20분, 30분 기다리는 걸 미용실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저희 매장은 손님들이 다 딱 예약 시간 5분 전에 오세요. 대기를 아예 없어요. 단순히 단골 고객을 많이 받으시는 것 이상으로 네.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그럼요. 느낌이 듭니다. 저희는 매출의 한 7% 정도를 재료비를 잡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10% 안쪽을 잡거든요. 소형 살롱에서 15%, 20% 가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거를 써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알겠지만은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뭔가 열심히 일하고 되게 좋은 걸 썼는데 왜 이렇게 안 남았지? 탈색과 멋내기 염색 그 두 개를 딱 없애고 별 개선 펌을 3개를 없애면서 재료비가 2, 3%가 줄었어요. 결과를 예측을 할 수 없는 그 시술들을 없애버리고 제가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는 그 시술들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건강하게 밝게 손님들한테 만나고 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사라졌어요. 가격을 얼마를 받든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커트를 뭐 5천 원을 받아, 5만 원을 받아, 10만 원, 저는 그건 안 중요해요. 그런 거. 5천 원을 받아도 손님들이 그거는 비싸다고 생각하면은 비싼 거고요. 5만 원을 받았는데도 그 값어치 이상했다 그러면은 기꺼이 내시고 가시는 것이고요. 밤마다 거의 2시간 이상씩 매일 인스타 보고 한 절반은 선생님들이 하는 작품들을 봐요. 또 절반은 고객들의 어떤 정말 싫어하는 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손님들이 싫다고 생각하는 걸 빼버리는 거. 예전에는 소형 미용실에서 원장님들이 테레비를 틀어놓고 많이 보셨어요. 맞아요. 네. 등을 지고 테레비를 보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손님 들어가면 막 놀래요. 연속극에 심취해 있다가 그런 거 절대 하지 말자. 미용실 수건들이 수건 같지 않은 수건을 놓고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색깔이 다 통일돼 있어요. 3년 주기로 한 번씩 갈고요. 매장 수건을 돌리는 건조기가 따로 있어요. 손님이 미용실에 오시는 이유는 멋진 미용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도 아니고 맛있는 음료를 드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몸에 닿는 어떤 냄새와 감각과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스타일러를 갖다가 저희가 7년 전에 놓고 20분 전에 살균을 해가지고 따뜻한 가운을 제공을 하고 친환경으로 재활용 가능한 걸 일회용 염색보, 일회용 파마보를 제공하는 거, 건조기에 건조된 깨끗한 수건을 사용하는 거 다 손님 피부에 닿는 거잖아요. 인테리어, 눈에 담는 인테리어나 맛있는 음료는 기억이 안 남아요.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가끔 저를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 내가 올 때마다 여기 미용실은 맨날 이렇게 한가한데 4일밖에 일하는 어떻게 그쵸? 한가해서 편하시죠? 근데 저는 밥 못 먹고 하루 종일 일하고 있어요. 손님 끝나실 때 되면 한 분 또 들어오실 거고요. 그 손님 또 뭐 제가 파마 다 말아놓으면 또 한 분이 들어오실 거고요. 매장 안에 2분의 손님 이상은 진행 안 합니다. 거의 손님들이 되게 조용하게 머리를 하고 SNS를 하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지상 최고의 인테리어는 깨끗한 청소다. 미용사는 결코 손님의 습관을 고칠 수가 없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제품 발라서 앞에 드라이 넘기시고 이렇게 돌려서 말리시고 이렇게 말리시고 그래서 미용실에서 예뻐요. 근데 집에서 그게 습관이 안 되신 손님들은 절대 안 되거든요.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손님의 습관. 되게 재밌는 예 하나 들어드릴게요. 남자 손님, 이제 신규 손님이 오시면은요, 머리를 한번 넘겨보세요라고 물어봐요. 그럼 3가지 타입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요까지 들어가는 손님이 있고요. 요까지만 오는 손님이 있고요. 요까지만 오는 손님이 있어요. 자, 요까지 오는 손님은 머리를 이렇게 넘기는 사람들이에요. 무난하신 분들이에요. 요 중간까지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요렇게 뽑으시는 분들이에요. 섬세함과 털털함이 섞이신 분들이에요. 제일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손끝으로 머리 만지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요렇게 만지세요. 요렇게 만지시는 분들은 저는 상담의 끝을 보고 들어가요. 일할 때 습관이 어떠십니까? 노트북 보고 많이 일하시잖아요. 고개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살짝. 걸으실 때 턱이 들려 있어요. 뒷머리 무게중심을 잡을 때 너무 아래로 쳐지면은요, 흔들흔들거려요, 머리가. 그래서 들어오실 때 자세, 앉아 계실 때 자세, 습관, 흔히 말하는 호구조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건 일절 안 해요. 개인적인 건 안 물어보고 절대 안 물어봐요. 습관에 들어가는 것만. 네. 손님 성함도 안 물어봐요. 정말 섬세하게 체크하시네요. 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손님 숫자를 이제 많이 줄이면서 상담 시간을 많이 늘렸어요. 옛날에 아파서 병원을 다닐 때 대학병원에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잖아요, 환자들이.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몸에 대해서. 근데 막상 한참 기다려서 들어가서 그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은요, 1분, 2분, 3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손님이 내 머리를 위해서 전문가랑 상담하는 시간이 1년 동안 몇 분이나 될까를 생각했을 때 1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 더 시간을 오랫동안 할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무리 조용하신 분들도 머리 얘기하실 때는 말씀 많아져요. 네. 어떤 손님 오시면 아예 음악을 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책 보시는 손님들. 저희는 대기실에서 시술 공간이 안 보여요. 시술 공간에서 대기석이 안 보여요. 샴푸 받는 모습이 안 보여요. 대기석에서 절대 안 보여요. 심지어는 저희 매장에 비해 카운터도 좀 높게 쌓아놓은 게 일하는 사람도 저 안에 앉아있으면 안 보여요. 그냥 미용실을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계획을 짜야 되고 그걸 준비를 미리 한참 전에 해야 되고 그게 굉장히 강해요. 저는 프로여야 되잖아요.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아날로그 마케팅적인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마케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요즘은 아날로그예요. 신규 손님들은 절반은 소개고요. 절반은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바깥에 배너를 교체를 해요. 제가 광고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좀 했었어요. 광고의 목적은 발걸음이든 시선이든 멈춰주게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우선이다. 시술적인 내용이나 가격적인 내용보다는 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적되 커다란 배너에다 글씨를 조그맣게 가득 채웠어요. 반대네요. 보통은 큼지막하게 여러 개만 넣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멈춰서 배너를 읽고 가세요. 어느 날 갑자기 신규 오시면 제가 항상 루트를 여쭙거든요. 그냥 예전부터 와보고 싶었어요. 다니던 미용실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멀어서 불편해졌거나 이랬을 때 차선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미용실이 이제 저희가 된 거죠. 조금이라도 계기가 생겼을 때 여기 그때 한번 가봐야겠다. 미용실은 무조건 손님들 눈에 보여야 된다거든요. 온라인도 사실은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는 워낙 마케팅이 넘치니까 흔하게 보이면 그냥 지나친다. 잡아둬야 된다. 지금 있는 배너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이 자리에서 이제 20년 정도 미용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관리해드리는 고객님들이 300분 이상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머리를 관리해드린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신규 손님은 많이 받지를 못합니다. 요번 배너 같은 경우는 조금 6개월 더 된 게 효과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사진을 많이 찍고 가세요. 그렇게. 저희 가게 앞에 벤치도 지금 설치를 했어요. 우리 온 동네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맨날 앉아서 사랑방을 여시는데 언젠가 방송국에서 오셔가지고 취재를 하시면서 오시는 그 할머님들 중에 여기 손님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우그러가라 맨날 앉아 계시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 가게를 한 번씩 쳐다보시고 배너 보시고 블로그는 존치하고 있으니까 글을 많이 안 올려도 블로그 살펴보시고 인스타를 보시고 네이버 예약을 막은 지가 지금 6년 됐어요. 리뷰가 그래서 많이 없어요. 지금 뭐 그 리뷰가 다 작업을 한 리뷰가 단 한 개도 없거든요. 읽으시면 아시잖아요. 손님들은. 그러니까 요즘 손님들은 다 이렇게 단편적인 면만 보시고 오지 않고 종합적인 걸 다 보시고 오시더라고요. 네. 이제 원장님께서 정말 많은 경력을 거쳐 오셔서 지금 50대 중반이셨는데 50대 중반을 함께 걸어가고 계신 미용사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다가올 걸 맞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롱런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첫 번째는 메뉴를 줄여라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주력해라예요. 그러니까 좀 내려놓는 게 되게 힘들지만은 한 달 객수를 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제일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주로 남겨놓고 시술 메뉴를 줄여라. 그것만 홍보를 하고 그것만 어필을 해라. 건강. 그리고 대형 살롱은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의 어떤 디자이너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개인 살롱은 그냥 뚱원장님. 그냥 뚱원장이야. 거기에. 맞아요. 매장이랑 원장님을 동일시 여겨요. 나를 갖다가 손님한테 각인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제가 뚱원장이라는 이름을 처음 갖게 된 것도 20년 전에 여기 와서 일을 하는데 머리 색깔도 이러지 않았고요. 안경도 이러지 않았고요. 오시는 손님들 아저씨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미용사로 보이지 않았었나 봐요. 어떤 어린이가 저한테 5,000원을 들고 와서요. 아저씨 모이칸 컷 칠 줄 알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나를 브랜딩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울을 딱 보니까 뚱뚱하더라고요. 성격이랑 또 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둥글둥글하니까 성격이. 뚱원장. 바깥에는 실사진, 안에는 캐리커처 그려가지고 만들어서 붙여놓고 손님들한테 엄청 심어드렸는데 그게 제 미용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옛날에 그런 고민이 온 적이 있었어요. 원장님, 난 너무 몸이 너무 뚱뚱해가지고 난 고민이에요. 어떻게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봤는데 앞머리를 일자로 너무 귀엽게 잘 자르시는 거예요. 앞머리를 1cm만 더 짧게 자르라 그랬어요. 일자로. 그분 이게 지금 시그니처예요. 완전히. 그 앞머리 뚜껑 바가지 기억하잖아요. 이 매장의 주인은 누굽니다를 갖다가 손님들한테 확실하게 인지를 시키면은 근처에 비슷비슷한 다른 미용실보다 특별하게 할 수 있다. 오늘 1화에서는 이제 성남 아뜰리에 뚱원장님이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얘기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관점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짚어주셔서 이건 진짜 모든 사람이 한 번씩 꼭 봐야 될 얘기인 것 근데 같습니다. 중요한 게 미용실에서 한 발짝 나가면서부터 바보가 돼요. 2화에서는 이제 윤길찬 원장님의 살아오시면서 투병 생활도 하셨었고 극복하시고 또 가족들이랑 다 같이 또 미용을 하고 계시고 이야기들에 대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